충격과 경악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를 미친 학자라며 조롱했고 학계는 한낱 동양의 작은 나라에 현혹된 실패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최고의 연구원이 한 예언을 듣자마자 40년의 명예와 전통을 한순간에 뒤로한 채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들어온 후 공개한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파격적인 발표 이후 세계 우수 연구자들까지 한국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밝혀낸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그 미스터리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단순한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비 오는 어느 오후, 이탈리아의 작은 서재에서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은 마르코 로시라고 해요. 저는 문화인류학자이자 사회위기 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지 배우는 걸 늘 좋아했어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각 커뮤니티가 도전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구했는데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은 아무 곳에서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책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잊혀진 한 구석에서 특이하고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그 가죽 표지는 닳고 금이 가 있었는데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보였어요. 저는 왠지 모를 끌림을 느껴 그 책을 펼쳐보았어요. 연약한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희미하게 쓰여진 손글씨 예언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예언문에는 동양에서 위기의 불길 속에서 작은 나라가 일어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도록 했어요. 그러자 제 심장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늘 서양식 문제 해결 방법을 믿어왔고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언문의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그러면서 이 신비로운 메시지가 한국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급격한 성장과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힘을 합쳐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혹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특별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제 믿음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익숙한 이탈리아의 환경을 떠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거기서 뭘 발견할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를까? 라는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예언이 사실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특별한 방식으로 극복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가방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평생 서양의 방식을 믿어왔던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서재를 한번 둘러보며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으로 걸어가면서 시원한 저녁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했어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고대의 예언을 따라간다는 느낌은 마치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작가이자 영웅인 셈이었어요.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희망과 불확실함이 함께 공존했어요. 비행기에 오른 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들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예언문과 동양의 작은 나라가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옛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땅으로 상상했어요. 마치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직전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비행기는 제가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시작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만큼 용감한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제 오랜 믿음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속으로 저는 한국이 예언을 증명해줄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연대와 희망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과 꿈에 가득 찬 눈으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모험에 나섰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분주했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언어가 오갔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약간 달콤한 향이 났는데 이탈리아에서 느끼던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마시고 이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며 예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며 제 눈은 모든 세부사항을 다 담으려 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밝은 간판들, 다채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공항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생동감 있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환영받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은 이탈리아처럼 조용하고 때로는 쓸쓸한 서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자 기자인 소라 김님을 만났어요. 소라님은 출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미소는 마치 아침 햇살처럼 밝았어요. 마르코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상냥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인사해 주셨어요. 소라님 눈빛에서 에너지와 설렘이 가득한 것을 보니 저도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저희는 지하철역에서 투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역으로 내려가면서 깨끗하고 넓은 승강장과 모든 방향을 안내하는 명확한 표지판들에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빠르면서도 차분하게 움직였고 모두가 질서와 존중을 지키며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이라도 서로 규칙을 따르며 마치 한 가족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과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소라님은 지하철이 한국인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원활하게 함께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배려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신경 쓴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희는 다음으로 분주한 시장 지역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상인들, 알록달록한 과일, 그리고 수공예품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력적인 향기와 활기찬 소리들이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친구나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소라님께서는 저를 작은 노점으로 안내해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전통적인 한국 간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 맛은 처음 접하는 독특한 매콤달콤한 맛으로 제 미각을 자극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독특한 맛은 어떻게 만들어지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소라님은 웃으시며 모든 레시피가 대대로 전해 내려온 한국 문화의 특별한 비밀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작은 공원에서는 한 노인이 젊은 어머니의 장을 도와드리고 있었고 한적한 거리에서는 이웃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며 안부를 물어주었어요. 모든 만남이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깊은 공동체 의식과 존중의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경이로움과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의 방식에 대해 의심을 품고 왔지만 이제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자신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소라님이 해주신 설명과 매일 마주한 풍경들이 이 나라가 문화와 공동체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더 배우고
이런 특성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거리의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내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것들에 대해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이 여행은 시작에 불과했고 한국의 독특한 정신과 그것이 제 위기 대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가는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날이 갈수록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었고 곧 한국에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숨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아주 특별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소라님과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집들은 형형색색의 문과 정갈한 정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아이들이 선명한 빨간 공으로 놀며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었고 제 걱정들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계신 한 노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추었어요. 그분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언제나 서로 도와주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그분에게 자부심과 다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마을에서 저는 정이라는 옛 풍습에 대해 배웠어요. 정은 사람들 사이의 깊은 정과 유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비록 제가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 따뜻함이 온통 느껴졌어요. 이웃들은 저를 보자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어주셨고 몇몇은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차 한 잔을 나누자고 하셨어요. 만나자마자 마치 그들의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놀라웠어요.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과 환영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라님께서는 저를 전통 한국 시장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시장은 색채와 에너지로 살아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으로 가득한 노점들이 즐비했어요.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길거리 음식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떡이라는 맛있는 떡을 맛보았어요. 그 떡은 부드럽고 쫄깃하며 집을 떠올리게 하는 달콤한 맛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모든 상인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 예상치 못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시장을 둘러보다가 저는 작은 부스를 멈추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한 무리의 분들이 함께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도자기 항아리에 아름다운 무늬를 정성스럽게 그려 나가고 계셨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분들은 각 항아리가 가족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에 매료되어 한마디 한마디가 문화에 대한 열정과 정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오후에는 소라님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모여 단체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연령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전통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음악은 부드럽고 리드미컬했으며 동작들은 단순하지만 우아했어요. 저도 함께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동작을 따라가며 어색함을 느꼈지만 다른 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금세 편안해졌어요. 그들의 웃음과 다정한 안내 덕분에 저도 함께 춤을 추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춤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감정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제가 간 곳곳에서 작은 친절과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분주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도와줄 시간을 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젊은 가게 주인이 연세가 있으신 고객의 가방을 들어드렸고 친구들이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간식을 나누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옛 풍습을 소중히 지키며 낯선 이들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한 나라의 강한 심장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처음 가졌던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이고 분주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정신이 한데 모여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땅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고 내일이 가져다줄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며 한국의 놀라운 마음을 더 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제가 여기서 본 따뜻한 마음씨와는 달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상쾌한 아침, 서울의 한 현대적인 연구센터를 둘러보고 있을 때 하일리히 베버라는 분을 만났어요. 하일리히님은 독일에서 오신 사회학자이시고 한국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연구하시려고 이곳에 오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셨지만 곧 그분이 자신만의 확고한 방식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을 분명하게 기억해요. 사람들로 가득한 밝고 분주한 회의실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이 옛 전통과 현대 기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한국이 국민을 얼마나 깊이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일리히님께서 일어나서 회의를 중단시키셨어요. 목소리는 단호하고 다소 거칠었어요. 저는 이 방식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선언하시면서 독일에서 사용하는 엄격한 시스템에 비하면 이 방법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분주한 거리에서 현지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춤을 췄던 경험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특별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경험들이 한국 방식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어요. 저는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감 넘치는 하일리히님의 의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건물을 천천히 나서며 하일리히님이 하신 말씀들을 곱씹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소라님께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마르코님, 그의 말씀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일리히님은 사물을 아주 다르게 보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체험한 것들은 진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정하게 도와가며 일하는데 그건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라님의 위로에 힘입어 저는 하일리히님이 비판하신 점들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국만의 독특한 위기 관리 방식을 보여주는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분주한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첨단 기술과 진심, 어린 보살핌을 조화롭게 발휘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모든 환자들이 가족처럼 대우받았고 한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거나 의사분이 걱정하는 아이를 달래며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등 작은 배려의 순간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어느 오후 소라님과 저는 대형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한때 작은 기술적 문제가 일어나 잠깐의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빠른 판단과 팀워크로 단 1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인간미가 넘쳤어요. 저는 감정과 체계의 균형이 바로 한국 시스템이 이렇게 잘 작동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은 체계적이지 못한 혼란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효율이 신중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어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지역 전문가들이 모인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천천히 명확하게 말씀드리며 병원, 응급 상황이나 공장에서의 팀워크 같은 경험들이 한국 방식의 강점을 잘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시장이나 공원에서 본 따뜻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참석자들이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노력이 한국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일리히님의 도전적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모든 나라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일리히님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믿으셨지만 저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며 존중하는 시스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제 한국 여행은 단순히 예언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감상하는 소중한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다시 걸으며 저는 비판의 무게와 동시에 희망의 가벼움을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도전도 기꺼이 맞이하며 한 번의 친절한 행동, 한 번의 미소, 그리고 한순간의 진심 어린 팀워크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부산의 첨단 연구센터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여기는 지금껏 제가 본 곳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건물 안은 밝은 불빛과 대형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했고 분주해 보이면서도 차분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공동체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는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이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연구센터를 거닐다 보니 부드러운 전자음과 기계들이 일정한 소리로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 스크린 앞에 모여 앉은 연구자들이 그래프와 지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 자연재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도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들이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팀워크와 친절함을 수치와 사실로 뒷받침해 준다는 걸 보며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저는 친절해 보이는 한 연구자 민주님께 다가갔어요. 민주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마르코님 환영했어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상 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스크린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차트와 선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님은 이 그래프 보이세요? 재난이 닥치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함께 모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진행되는 연구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연구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찬 채로 센터를 나왔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으로 소라님과 함께 대형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 공장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였어요. 내부에서는 기계들이 윙윙거리고 작업자들이 잘 조율된 리듬을 타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작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하자 몇몇 작업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어요. 순식간에 작업자들이 모여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한 뒤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서로 명확하게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단 1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팀워크에 감탄했어요. 한 작업자분은 저희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즉각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훈련받았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혼란스럽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방식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지역 전문가들이 모인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어요. 모임 장소는 소박했지만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앞쪽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 일어섰어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연구센터와 반도체 공장에서의 경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비상 상황을 예측하는 방식, 그리고 작업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서로 도와주고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일상적인 따뜻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방 안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전문가 분들께서도 제 진솔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한 분,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마르코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의 강점은 서로 단합하고 배려하는 데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경험을 더욱 자랑스럽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모임장을 나왔어요. 제 한국 여행은 단순히 예언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그 진실을 전하는 여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현대 기술과 오랜 전통이 어우러져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증거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저녁 부드러운 하늘 아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진실이란 논쟁이나 엄격한 규칙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 이야기들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친절과 팀워크가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이 진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서로의 단합과 배려의 힘을 믿게 할 수 있기를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은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의 따뜻한 저녁, 한적한 공원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도시의 부드러운 웅얼거림과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이 모든 것을 차분하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지난 몇 주 동안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분주한 연구센터에서부터 작은 동네 시장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친절함을 보았고 주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일찍 소라님과 저는 대형 현대식 강당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무대에 오를 때 저는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어요. 이 자리가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져 함께 작동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먼저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 분주한 공항과 소라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진심 어린 따뜻한 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여정을 준비시켜 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활기찬 시장, 모든 세대가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한국이 사람들 간의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전했어요. 발표를 이어가면서 부산의 첨단연구센터에서의 이야기도 나눴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비상 상황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데이터가 팀워크의 힘을 명확히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또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명확한 소통과 신속한 판단으로 단 15분 만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전했어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청중분들의 눈빛 속에서 이해와 공감의 끄덕임이 보였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준 작은 순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을, 나무 벤치에 앉아 지혜를 나누는 어르신들, 그리고 정이라는 전통적인 유대감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전하며 이웃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한 나라의 힘은 바로 그 국민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큰 희망을 느꼈어요. 제 여행이 단순한 개인적인 모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서로 친절과 존중,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제 말씀이 단순히 들리는 것을 넘어서 모든 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많은 전문가와 지역 지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 역시 전통과 기술을 조화시켜 문제를 해결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 한 번의 대화가 한국이 단순히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단합에 살아있는 본보기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부드럽게 빛나는 가로등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호텔로 돌아갈 때 저는 강한 재생의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의심과 편협한 시각으로 위기를 바라봤던 제 자신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 벤치에 앉아 서늘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이 교훈을 이탈리아로 돌아가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구나 어디에서 왔든 오래된 지혜와 현대적인 방법이 어우러지면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랐어요. 별이 빛나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 진절, 단합, 그리고 희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